네, 모두의 목사 김범석입니다. 자, 우리 동학 농민운동, 동학혁명, 동학가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대부분 우리 역사 교과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동학혁명이라는 문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학교도와 농민들의 합작품,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또는 동학농민전쟁, 다 이것이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용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원인, 그리고 의의를 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동학농민, 지금 동학혁명이라고 제가 일단 통일시키겠습니다. 동학혁명이 1894년도에 이제 이게 발생이 됐죠. 이때 당시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삼장의 분란이 극에 달하고 또 그것도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 양반 또 지주 이런 사람들이 어떤 농민 백성들의 수탈이 너무 이거 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충청도 홍주의 이 홍주 땅에 이제 이 김시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죠. 근데 이 양반 밑에 이제 수십 명의 노비들이 있었어요. 이 노비들이 이제 매일매일 그냥 이 주인한테 그냥 학대받고 그냥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그냥 서로 동병상련으로 여보게 우리는 밤낮 저놈의 일만 해주고 있네. 드레나 일을 해서도 여보게 우리는 밤낮 이처럼 피땀만 흘리고 말이지. 이 무거운 짐 지고 나가고 언제나 이러한 일을 변할까 해서 신세 타령을 많이 하고 있었죠. 자, 난 정말 도망가고 싶다. 종로 안 하고는 못 사냐. 좀 사람답게 좀 살려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 노비들 또는 장민들이 일반 백성들이었죠. 자, 이러던 차에 소문이 막 들리는 거야. 무슨 소문? 왜 뭔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노비들이 귀가 번쩍 뛰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야, 어디서 전쟁이란다. 뭐가 이제, 일어났다는 걸 소문이 들었어. 뭔데? 그게 바로 이제, 가보, 농민, 동학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 동학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인간답게, 대한다. 그런 소문이 드니까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이 노비들과 이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합사하자! 이렇게 됐겠죠. 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 소식이야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야, 우리도 한번 합사하자 해가지고서 이 김씨 양반놈 때려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농민군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또 양반, 또 노비들도 그냥 농민군에 가담해가지고서 외치된 거죠.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다. 저놈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인데 저놈은 가만히 앉아서 잘 먹고 잘 입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뭡니까? 우리는 밤낮 뼈가 빠지게 애써도 일하고서도 못 먹고 또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 자, 이렇게 주인 양반에게 학대를 받던 노비들은 자기의 집을 허물고 그리고 그때 분이 나쁜 거야. 나와! 너 대감, 네가 우리 그래서 그냥 대추나무에 그냥 매달아 가지고 패대기를 막 친 거죠. 아주 그냥 왕이 사무친 거죠. 결국 막 때려 죽인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이 소위 조선 시대는 이 양반, 지주 이 두 기둥이라 그랬죠. 여기에 이런 이 오죽하면은 농민과 노비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토지를 못 가진 농민, 그리고 신분적으로 하층인 이 평민과 노비들을 옥죄는 이 두 제도죠. 자, 이런 제도. 자,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뭡니까? 1862년에는 삼남지방, 그죠?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대대적인 농민항쟁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우리나라가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해가지고서 개항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농민항쟁이 터졌죠.
자, 이렇게 이것이 누적누적 하다가 1894년도, 그죠? 농민들은 그동안 이 쌓인 불만, 그러니까 또 새로운 세상을 갖다가 만들려는 염원을 모아서 농민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이때 이런 말이 있었죠. 자, 갑옷에 을미적 거리지 말고 병신되면 못 간다. 마침 이때가 우리 갑오가 천간, 십간, 십이지제 해가지고 가불병정, 무기영신, 임계, 또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이걸 갖다가 크로스로 하다 보면은 갑오년이니까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을. 그리고 또 오니까 그 다음에 미죠. 갑을병 그대로 나오죠. 참 기가 막히게 또 문장이 나와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갑옷에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라는 이 노래가 아주 유행가처럼 불려졌던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갑오년에 크게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해인 1895년, 즉 을미년까지 을미적 끌다가는 병신년에는 병신돼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농민들은 갑오년 3월에 죽창을 들고 전라도 고부 백산이라는 곳에서 집결해가지고서 뭡니까? 관군하고 맞붙었죠. 그래서 보국안민이라는 어떤 큰 깃발을 탁 들고서 이때 대장이 누구였어요? 전봉준, 김기남, 손아중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가자 해서 홍천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전주성을 갖다가 향해서 전주성을 갖다가 점령해버렸죠. 자, 이 농민과 평민들이 죽창 하나 갖고서 그냥 밀어붙여 있는데 이러한 이 힘을 관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러다 보니까 조종에서 뭡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민비가 뭐라 그래요? 예. 야, 청나라 좀 불러가지고 SO 좀 쳐. 아니,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사태를 갖다가 잘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뭡니까? 청나라한테 원군을 요청을 하겠죠. 물론 그 전에 전주성에서 이것이 절수했을 때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이 농민들하고 뭡니까? 소위 토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자, 알았다. 니들 너무 열받지 말아라. 그래서 정부와 농민군이 서로 탈배한 거예요. 야, 그렇지 않으면 너 청나라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더 어지러진다. 그래? 그럼 우리 말 좀 들어줘. 그래서 농민군이 요구한 이런 정치개혁과 또 농민군에 대한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서로 전쟁을 안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농민군은 어떤 시국의 변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정부 측의 처분에 그래도 일만의 기대를 걸은 거죠. 그래서 전주성에서 철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농민군은 이 끊임없이 잘못된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바로잡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는 한편 또 그동안 잘못을 저지른 이런 관리, 그리고 양반 지주들을 갖다가 아주 혼내준 거죠. 그러면서 이때 7월 달이죠. 이 소위 그 집강소를 설치한 다음에 소위 자치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시대의 이 원조죠, 원조.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 4년마다 이렇게 선거하지만 지방자치제의 그 원조는 바로 집강소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부도 이 농민들이 어떤 이런 이게 한스러운 걸 사실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뭔가를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때 만든 그 기구가 군국기무처였어요. 군국기무처. 자,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다음에 뭡니까? 이런 불평등한 사회, 신분제도를 개혁하는, 그죠? 그리고 또 근대적인 정치개혁을 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흔적을 하나하나씩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뭡니까? 이 조선을 갖다가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야심은 점점 우리나라의 목을 조이고 있었죠. 이때 6월 달이었어요. 6월 21일 일본군은 뭡니까? 무력으로 경복궁을 갖다가 딱 점령했죠. 점령하고 사사건건 이제 우리나라 조정에다가 이건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왜 그랬을까요? 청나라 이제 니들 까부지 말라는 얘기죠. 벌써 일본은 청나라를 갖다 깨부시려고 준비를 확실해서 조선은 완전히 우리 거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8월 17일 청일전쟁을 벌이죠. 자, 청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지금 동학 농민들하고 정부군하고 지금 조선 내에서 잘 타협해서 수습하고 있으니 우리 일본, 우리 청나라 서로 물어나자. 원래 그 텐진조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공부를 해봤지만은. 그런데 일본이 말을 안 듣죠. 니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전쟁 선포도 하지 않고 선방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한자 성어에 뭐 선즉제인이라는 뭐 사자성어도 있지, 고사성어도 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일본 애들이 뭐 배워서 인용을 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냥 먼저 청나라를 갖다가 그냥 공격해가지고 청나라를 갖다가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청나라와의 전쟁, 특히 평양전투죠. 평양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데부터는 승기를 잡았거든, 일본이. 자, 이제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략을 해오기 시작한 거죠. 자, 농민들 입장에서 집강소에서 지금 잘 지방 자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군 애들이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하고, 사사건건 우리나라 조선을 갖다 갖고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에 가보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 이게 농민 전쟁의 또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9월달이었어요. 자, 8월달에 청일전쟁 터지면서 이제 9월에 들어오면서 안 되겠다. 우리 일본, 쪽번 놈들 다시 한번 무리치자. 그래서 이 9월부터 12월까지 전라도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일본군하고 이제 맞붙었겠죠. 그런데 일본군은 뭡니까? 글자로 일본 군대, 최신형, 기관단총, 우리는 뭡니까? 죽창.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전이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의 농민들이 죽음을 몰아간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이 일본군 편이 누굽니까? 관군, 또 민보군, 또 유생들, 이 양반층이죠. 양반층에서 또 만든 군대가 또 민보군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 청일전쟁이 지금 나왔어요. 저 청일전쟁은 이제 뭐, 이게 그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청일전쟁에서 결국은 이 갑오 농민과 청일전쟁은 같은 이 선상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농민전쟁이 실패가 된 거야. 자, 농민전쟁의 실패는 물론 아주 훈련된 이런 군대도 아닐 뿐더러, 또 우리 편이 뭡니까? 우리 편은 농민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관군, 그 다음에 또 유생들, 자기 보수 기득권 가진 양반들이죠. 자, 양반들이 농민이나 그 백성들한테 얻어 터주고, 자기 집 다 불살리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털려버리니까는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 농민들이 아주 적이야, 적. 또 관군들은 뭡니까? 관리 잘못했다고 그냥 관리 잡혀가지고서 그냥 패대기 챙기고. 그러니까 관군과 양반들은 농민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적인 일본군과 한패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말이 되나? 그래서 민보군, 관군, 일본군, 요것이 한편, 그 다음에 농민, 백성, 노비, 이러다 보니까는 전투력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민보군을 비롯해서 이 관군들이 농민군들을 갖다가 그냥 잡는 데는 말이죠. 막 총살 또는 목 졸라 죽이고 뭐 이러면서 뭡니까? 폭도로 몰아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1893월에 일어나는 이 농민전쟁이 결국은 수만 명의 농민들이 폭도로 불려가지고서 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일본의 무력 개입 그리고 양반층의 반동으로 실패하고 마른 거죠. 참으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그동안 농민군들이 지향했던 점은 뭡니까? 이 잘못된 정치와 사회제도를 좀 뜯어고치자. 그리고 외세 침략에 단을 맞서 싸우려. 결국은 이 관군이든 우리나라 정부는 뭡니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본군이나 청나라를 물리치는 데 되는데 이거 우리 편이 지금 딴 편에 가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의 이런 이 사고 방식이죠. 내 기득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청나라의 도움을 받던 일본군의 도움을 받던 나는 내 잘 먹고 잘 사는 건 유지하고 싶다. 이게 결정적인 우리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쟁의 또 나쁜 DNA,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농민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인간답게 대하지 않는 이런 그 양반 신분제도는 평등한 제도를 고치자. 그리고 또 세금, 우리가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은 공정하게 징수하고, 또 관리는 좀 능력에 따라서 채용하고, 그동안 뭡니까? 이 부패를 저질렀던 이런 관리는 징계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은 반대하자. 이거 다 우리나라 잘 되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농민들이 지향했던 그런 것들이죠. 이 같은 농민들의 지향점은 정당하고 의료는 좀 틀림없죠. 근데 왜 농민전쟁이 실패했습니까? 말씀드렸죠? 민보군, 관군, 일본군. 즉, 이거죠. 정리하자면은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던 관리들은 징계를 당했으니 당연히 관리들은 농민군을 싫어했고, 또 외세의 침략을 이 농민군들이 저항을 했으니까 일본군의 입장에서도 뭡니까? 당연히 토벌을 하는 대상이었고. 그렇네요.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안으로는 이런 이 조선시대 낡고 썩은 제도를 고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려는 이 농민전쟁은 결국 뭡니까? 봉건 지배 세력의 탄압, 그리고 일본의 무력 개입으로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의의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농민전쟁, 동학혁명은 지금까지 그 맥을 그래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근대사의 민족운동의 어떤 기점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누구나 평등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이 농민군의 꿈. 비록 실패했지만 계속 지금까지 면면히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노래 한번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자, 이것은 원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역 개야, 윗역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총포밭에 앉지 마라. 녹두동굴 다 썩는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자, 이 노래 저도 어릴 때 불렀어요. 아무 뜻, 의미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는 우리 할아버지도 불렀고 아버지도 불렀고 또 우리도 어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부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뭡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부를 것이죠. 이토록 이 노래가 끊임없이 불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한번 숙제를 내줍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